온라인 건강 세미나 둘째 날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첫째 날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뉴스타트 생활이 우리의 면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아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나의 면역력을 레벨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다짐과 도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10중 8구까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공감하시죠? 건강을 잃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한 삶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잘 개발해서 여러분 모두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 강의는 운동과 면역이라는 주제로 양산교회 하원우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매 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뉴스타터 건강전도회를 통해 맑은 공기와 건강한 음식, 햇빛, 물, 그리고 운동, 휴식, 절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면역과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도 회복되는 귀한 전도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타트 건강전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저는 오늘 면역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체의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면역이 좋습니다 하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이것을 하면 면역이 올라갑니다 하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면역에 관한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신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별히 우리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수많은 방법 중에 운동을 추천하고 면역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운동이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지 알게 하고 또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운동이 무엇입니까? 운동의 뜻을 풀어보니까 옮길 운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즉 운동이란 단순히 축구나 농구나 흔히 생각하는 스포츠를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을 아주 활발히 움직여주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운동을 잘 못해라고 말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최고의 운동이 바로 걷기라는 사실을 안다면 사실 운동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흥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 많이 움직이십니까? 활동은 우리의 생존 법칙이다.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힘과 활력이 생기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와 죽음으로 기울어진다. 즉, 운동은 단순히 취미 활동을 넘어서서 사람의 생존을 위한 중대한 법칙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운동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되고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쯤은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 구조가 사람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아주 편리한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혹은 직업상 움직이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동안 앉아있는 평균 시간이 대략 8시간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는 학업과 직무로 인해서 무려 9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극대화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분명히 운동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부족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난치병 의사인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현대인의 운동 부족 현상을 아예 병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ypokinetic Disease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고혈압, 또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운동 부족병으로 사망하는 인구수가 매년 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단순히 움직이지 않으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질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시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밖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에 가서도, 또 군에 가서도 여러 가지 운동들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탄탄한 근육을 지닌 건강한 20대 첫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 제 몸은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역하자마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1년간 시험 준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욕이 너무나 컸는지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밤 10시 취침까지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계산해보면 1년간 하루를 제외한 매주 6일 동안 하루에 적어도 11시간을 의자에 앉은 상태로 가만히 앉아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년이 지난 2013년 1, 2월 준비했던 시험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늘 60kg를 유지해오던 제 건강했던 신체가 1년 사이에 무려 7kg가 빠지면서 허리와 이 허벅지 근육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저림 현상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무활동은 몸의 무능과 정신이 연약함의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이다. 매우 좋은 건강 상태를 누리며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를 가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무활동으로 인해 병들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 간에 움직이지 않는 것, 운동을 하지 않는 것, 무활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 신체 건강에 아주 심각한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쇠약해집니다. 이시하라 박사는 운동 부족병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동양 한의학의 대가가 있죠.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 허준입니다. 이 사람이 동의보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보보단 식보고, 식보보단
행보라. 사람이 약을 먹어서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식보, 즉 먹는 음식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는 게 낫고, 먹는 음식보다는 행보, 즉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면역력을 세우는데 가장 탁월한 방안에 운동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운동이 우리 신체 면역 시스템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자, 2021년에 Exercise Immunology Review에 실린 논문을 보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NK 세포로 불리는 자연 살해 세포는 바이러스나 특별히 암세포 대응 스펙혈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NK 세포는 인체의 아주 해악한 세포들을 찾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세포들을 강하게 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 것이죠. 자, 연구를 해보니 이 NK 세포가 중간 강도의 운동, 빠르게 걷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 강도의 운동을 약 4주 동안 꾸준히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니 NK 세포의 세포 독성이 최대 10배까지 강해지는 것이 확인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수배로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비슷한 논문을 보면 2013년 5월에 Frontiers in Immunology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150개의 계단을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난 뒤에 말초 혈액 속에 있는 NK 면역 세포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동 후에는 NK 세포의 수가 최대 6배까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는 우리가 적절히 운동을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몸속의 면역 세포의 순환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강도를 증대시켜서 몸에 침투하거나 발생하는 바이러스들, 질병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운동을 통해서 몸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운동이 면역력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체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체온은 면역력의 바로미터, 지수라 할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암 환자를 구하는 제4의 치료에서 요시미즈 박사는 암 환자의 대부분이 35도대의 저체온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암세포가 생존하기 가장 좋은 온도가 바로 35도이며 체온이 1도가 떨어질 경우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의 무려 30%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몸을 차게 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임을 깨닫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보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 멀리 다니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고 낮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The Science Times에 기고된 글을 보니까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환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정상 체온인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저체온증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절기나 겨울철도 문제지만 특별히 더운 여름철에는 계속적인 냉방으로 인해서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인의 생활 습관 속에 쌓여가는 어려움들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운동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히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체내에 근육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체온 상승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육이 체온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설명을 아주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의 약 20%는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근육의 수많은 근섬유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혈액 속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근육이 강화되면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가 늘며 더 많은 지방을 산화시키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 체온이 만들어진다. 근육량이 있어야 열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노인들에게 지방량을 늘리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들면은 결국 근육이 줄고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느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내려면은 근육량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늘리려고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방량은 너무 적지 않게 적당량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체온의 약 20%, 또 다른 보고를 보면 최대 40%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섬유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체온을 발생시키는 열쇠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연소시키면서 에너지와 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근력 운동을 적당히 해줌으로써 근육이 강화되면 될수록 근섬유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지방을 산화시키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서 우리 몸의 온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은, 특별히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 몸의 온도를 상승시키므로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가장 손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 아침 집에서 하는 운동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습니다. 신체 중 가장 큰 근육을 가지고 있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사용하는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등을 추천드립니다.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는 이런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아주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이 면역력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가장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육체적인 노동이 점점 줄어들고 정적인 상태의 정신 노동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적 스트레스, 업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심한 경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빨리 노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빨리 노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UCLA 연구팀은 50세 이상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혈액 속 세포들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질병과 싸우는 면역세포인 T세포 수가 적고 백혈구가 노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흡연과 음주가 증가하는 등 생활 습관이 나빠지기 때문일 수 있다며 음주와 흡연만이라도 절제하면 면역체계 노화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CLA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질병과 싸우는 T세포 수가 적고 백혈구가 노쇠했다고 밝혔습니다. 쉬운 말로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이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초기 면역 반응이 억제되고 백혈구 분화가 억제되는 등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체에 침입한 적을 무찌르는 항체 생산을 억제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면역력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면역이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최대 원인이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와 운동이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운동이 몸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두뇌를 최적화시키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존 레이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저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혹은 뭉친 근육이 풀어지거나 엔돌핀 수치가 높아져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유쾌한 기분이 드는 진정한 이유는 운동을 해서 혈액을 뇌 속에 공급해주면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뇌가 최적의 상태를 갖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학습하거나 사고, 판단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ISSP라는 국제사회조사 발표를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의 직장 스트레스 비율이 무려 8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3040 세대의 스트레스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들의 면역력을 점점 떨어뜨려 마침내 질병에 노출시키게 되는 최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당하고 있지만 말고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서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줌으로써 운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등의 심각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신체를 안정시킨다. 운동의 효과로 신체의 스트레스 한계점이 높아지는 것이다. 뇌에서는 운동이라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파괴나 질병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단백질이 생성된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초 구조가 튼튼해진다. 운동은 뇌세포의 스트레스 한계점 또한 높여준다. 그래서 운동은 현대인들이 받고 살아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신체를 안정화시키므로 우리의 면역력을 보호하고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더 이상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운동은 전인격적 건강한 생존을 위한 가장 탁월한 신체 법칙입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의 몸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그 개체수를 수배로 증가시키고 우리 체온을 올림으로써 신체를 보호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무너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 우리의 면역 체계를 바로 잡아줍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그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거 요구하시기를 너는 그것을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몸을 움직이는 육체적인 노동, 다른 말로 운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사람에게 누가 운동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의사나 박사나 코치가 운동을 말하기 훨씬 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운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정신적, 육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활기차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존재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번 뉴스타트 건강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주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운동을 통해 우리의 정신과 육신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지치고 병든 우리의 영육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활동함으로 움직임으로 큰 축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뉴스타트 전도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면역을 올리는 두 번째 요리 비건 라자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시판되는 거나 뜻밖에서 사 먹는 것들은 거의 기름 덩어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비건식으로 이렇게 라자냐를 만들어서 조금 특별한 날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한번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건 라자냐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토마토 페이스트예요. 토마토 자체를 이렇게 푹 삶아서 농축한 페이스트가 되고요. 이제 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푹 삶아서 놓은, 통째로 삶아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빨간색 야채에서 피를 만드는 헤모글로빈을 생성을 돕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베지버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콩과 여러 가지 버섯으로 만든 콩고기. 또 역시 비건 라자냐도 저희들이 캐슈 치즈를 직접 만들 거예요. 이제 걸쭉한 액체 치즈 같은 그런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슈넛을 이렇게 한 컵 정도 이렇게 블렌드에 넣을게요. 그 영양 이스트를 충분히 한 3큰술 가까이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좀 작은 수제니까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늘을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 이렇게 소금을 넣으시고 모든 간은 이렇게 갈 때 넣는 물은 여러 가지 채소 우린 물을 항상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캐슈 치즈 만들 때도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쭉하게 이렇게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자, 가실 때 농도는 갈다 보면 좀 덜 걸쭉하다 하면은 물을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너무 물러요, 그럴 때는 캐슈넛을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도를 보시는데요, 이렇게 걸쭉한 정도가 치즈, 이렇게 액체 치즈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걸쭉한 소스 같은 이런 농도로 이렇게 만드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라자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라자냐를 삶아야 되겠죠. 자, 삶으실 때는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을 이렇게 한 티스푼 이렇게 넣어서 먼저 소금을 한 번 더 끓여줍니다. 다시 부르르 끓어오르면 라자냐를 넣으실 때 한꺼번에 집어넣지 마시고 이렇게 교차로 넣으시는 게 좀 덜 달라붙어요. 이게 달라붙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을 끄기 전에 기름을 넣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아무래도 끓이면 좋지 않기 때문에 라자냐를 삶는 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가끔씩 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들어가는 토마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셔야 이렇게 달라붙는 게 조금 방지가 됩니다. 이제 달군 팬을 준비하시고요. 양파를 볶고 야채들을 좀 볶아 볼게요. 자, 먼저 썬 양파를 준비하신 다음에 역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팬에 코팅을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이제 양파를 넣겠습니다.
자, 양파 준비해서 넣으신 다음에 양파를 충분히 노릇노릇하게 또 볶는 거 똑같아요. 볶으실 건데 마늘, 간 마늘을 한 수저 정도 이렇게 같이 넣고 같이 볶도록 할게요. 자, 양파를 볶으시면서 라자냐에 들어가는 야채가 거의 다 어울려요. 뭐 양배추를 썰든지 또 파프리카를 썰든지 또는 가지, 브로콜리 다 어울려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시는 야채 중에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뭐 클리플라워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친하지 않은 야채들도 이렇게 잘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라자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소스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다져진 야채는 먹어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셔도 좋고 푸른 색깔 나는 브로콜리도 같이 넣고 볶겠습니다. 자, 볶으시면서 소금 간 살짝 할게요. 이제 라자냐가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네요. 양파가 약간 이렇게 탄다, 밑이 탄다 할 만큼 이렇게 좀 볶아주셔야 단맛이 많이 올라옵니다. 살짝 타는 기분으로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파가 볶이고 야채가 볶인 상태에서 이제 넣어주시는 게 베지버거예요. 베지버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리가 된 상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익히셔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같이 이제 야채와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볶아주신 상태에서 이제 칠수물을 조금만 넣어서 밑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홀토마토를 넣겠습니다. 자, 홀토마토를 충분히 이렇게 부어줍니다. 토마토를 같이 이렇게 끓이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도록.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토마토 페이스트예요. 토마토 페이스트는 작은 캔에 한 반 정도 양을 넣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너무 좀 진하다 싶을 땐 좀 양을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이 홀토마토가 거의 뭉개질 만큼 이렇게 한번 졸이듯이 끓여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오레가노나 그 다음에 바질 또는 이탈리안 시즈닝 이런 허브 종류를 좀 넣어주셔야 이게 이태리적인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탈리안 시즈닝을 조금 사용해서 이게 말린 허브인데요. 굉장히 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향이나 맛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요리에는 가끔씩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에서 수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자냐면을 이렇게 삶았는데요. 오늘 저는 이게 기름을 특별히 두르지 않았어요. 바로 사용할 거라서. 근데 이걸 좀 오래 둬야 할 경우 같으면 그 올리브유를 좀 떨어뜨려서 약간 기름 코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 삶겼어요. 자, 라자냐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소스도 거의 다 졸았어요. 이 정도로 약간 수분을 날리듯이 이렇게 하면서 졸으면 이제 토마토 풍미가 아주 있는 전혀 몸에 해로운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맛있는 소스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양 이스트와 캐슈를 넣은 이렇게 맛있는 캐슈넛 치즈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쾌쾌히 쌓아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오븐에 넣어서 구울 거니까 오븐에 넣을 수 있는 팬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올리브유로 먼저 코팅, 달라붙지 않도록 코팅을 한번 먼저 할게요. 자,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 올리브유를 그냥 조금 떨어뜨리셔서 이렇게 쓱쓱 닦으시면 됩니다. 라자냐면을 하나 깔고요. 캐슈 치즈를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캐슈 치즈를 한번 이렇게 깔아주겠습니다. 자,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또 적당히 이렇게 깔아주시고 또 두 번째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만들었던 파마산 치즈 가루 있죠? 치즈 가루를 이렇게 들고 180도의 오븐에 넣어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윗면이 노릇노릇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구우시면 안에는 크게 익혀야 되는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윗면만 노릇노릇하게 되면
예,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 운동에 대해서 알지요? 스쿼트 운동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론트 스쿼트 방법이 있고요. 다음 와일드 스쿼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증가되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요. 근육은 이 포도당을 소비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 몸의 쓰레기 그리고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아주 청소장, 소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이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함께 이제 스쿼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스쿼트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동작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일단 잘못된 동작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옆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 자, 많은 분들이 스쿼트 하면 그냥 무릎을 구부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무릎부터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동작을 보면, 자, 이런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를 굉장히 많이 또 숙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동작들은 우리가 원하는 그 근육의 부위를 강화시킬 수가 없고 잘못된 동작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몸을 더 망가지기도 하지만 근육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바르게 할 수 있는 동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깨 넓이만큼의 발의 간격을 넓힌 상태에서 자, 상체를 바르게 세우시고 무릎부터 구부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단계는 고관절을 먼저 접겠다라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접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힙을 뒤에 보시면 이 둔부의 근육을 뒤로 쭉 뺀다는 느낌이 들면서 내 체중을 뒤로 실겠다라는 느낌 있죠. 자, 제가 지금 뒤에 의자를 두었는데 제가 의자를 뒤에 앉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무릎을 접어 보시면 이 자세가 이 무릎의 각도가 엄지발가락을 넘어가지 않고 뒤로 이렇게 체중을 실게 되는 동작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올라올 때는 무릎부터 펴시는 게 아니고 자, 이 둔부를 누가 뒤에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퇴직근의 근육과 둔부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고 자, 그다음에 여기 요추 부분은 우리가 C자가 될 수 있게끔 안으로 쭉 밀어서 이 상태를 유지해 보는 겁니다.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 척추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자,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올라올 때는 자, 우리가 둔부를 누가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위로 쭉 올라오는 느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 엉덩이 밑에 보면은 뭉퉁하게 나와 있는 좌골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살짝 조인다는 느낌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둔부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관절부터 천천히 접으면서 둔부를 뒤로 쭉 빼시면서 체중을 뒤로 실으시면서 자, 턱을 당겨주시고 자, 이 상태를 유지해서 올라올 때는 둔부의 근육부터 위에서 쭉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살짝 올라오는 정도. 그다음에 좌골을 조여준다. 자, 이 동작에서 여러분 무릎의 각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우리 시연자의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의 각도가 바로 이렇게 90도가 돼야 합니다.
무릎의 각도가 90도를 이루고 뒤에 가상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각도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좋은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와일드 스쿼트입니다. 자, 와일드 스쿼트. 자, 와일드 스쿼트는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O형 다리로 많은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러신 분들에게는 이 와일드 스쿼트를 하시게 되면 이 O형 다리에 그 변형되는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와이드 스쿼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 와이드 스쿼트는 이 내전근을 강화시키는 동작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노화가 진행될 때 가장 빨리 오는 것이 내전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걷고 나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와이드 스쿼트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발의 간격을 좀 넓힌 상태에서 처음에 이 자세를 유지하시고 상체를 바르게 핀 상태에서 양손을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봅니다. 내가 항아리를 이렇게 안고 있다라는 느낌 있죠? 자,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이 항아리에 든 물을 쏟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대로 내려가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자, 올라올 때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무릎을 쭉쭉 피면서 올라오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릎 주위의 근육도 많이 손상이 되고 무릎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에 오금이 살짝 펴진다는 느낌까지만 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와이드 스쿼트에서 내전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동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항아리가 내 몸속 안쪽에, 내 몸쪽 안쪽에다 제자리에다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올려놓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떨림이 없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정확한 와일드 스쿼트의 자세를 연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깍지를 끼고 이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이 잘 되시면 그 다음 단계는 양손을 뒤로 깍지를 껴서 이 가슴을 살짝 핀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척추가 바르게 세우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그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각도인지 제가 옆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발의 간격을 조금 넓힌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폈을 때 자, 요 각도, 자,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을 때 요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가 면역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한 동작은 우리가 플런트 스쿼트고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와일드 스쿼트인데 바로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은 프론트 스쿼트도 중요하지만 이 내전근의 근감소 현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와일드 스쿼트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와일드 스쿼트를 정면에 벽을 보면서 와일드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벽 앞에 서서 이 동작을 와일드 스쿼트를 하면 자세를 잡기에 가장 좋은 자세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쿼트는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고 허리와 무릎을 강화시키고요.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가져오면서 우리 몸의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하지 근력을 강화시켜서 어떠한 운동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좋은 우리 허벅지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감소하고 전신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운동이 될 뿐만 아니라 근육의 협응 능력을 갖다가 크게 발달시키고 균형 감각을 늘려주는데도 좋은 운동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스쿼트도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옥은 선거 임노태 선세라는 말이 있죠. 나무는 뿌리부터 썩어가고 사람은 다리부터 쇠퇴해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인한 체력, 방위 체력을 갖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스쿼트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